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요. 그냥 모든 걸 다 인정하거나 아니면 뭐 딱 잡아떼는 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있죠.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소위 책임 조절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 조절이요? 좀 생소한데 그게 정확히 뭐죠? 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크지 않은데 여론이 막 되게 부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기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다르게 설명하거나 재구성해서 오해를 풀고 위기를 관리하려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아, 무조건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랑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강금을 좀 메워보려는 시도군요. 맞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책임 조절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네요. 네, 한 5가지 정도 하위 전략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좀 자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우려를 해소하려 하거나 이게 우리 문제랑은 관계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사실 좋은 의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들. 아하.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오늘은 테슬라, NC소프트, 스타벅스 이 3가지 사례를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걸 아는 게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제대로 딥 다이브 해보시죠. 첫 사례는 뭔가요? 첫 사례는 테슬라, 그 유명한 러스트 게이트입니다. 아, 사이버 트럭. 그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에 녹 같은 거 생겼다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 미래지향적 내구성, 이 이미지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테슬라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테슬라는 여기요, 우려 해소랑 관계 없음, 이 2가지를 같이 썼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나섰죠. 엔지니어가요? 네, 웨스 모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스테인레스 스틸 자체가 녹슨 게 아니다. 그 위에 그냥 철가루 같은 게 묻어서 그게 표면에서 녹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차체 결함이 아니라 외부 오염 문제다. 그렇죠. 문제를 딱 재정의한 거예요.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고 그냥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긴 미관상의 문제다. 이건 잘 닦으면 된다. 이렇게요. 오, 굉장히 영리한데요? 네. 이걸 통해서 책임을 약간 사용자 관리 쪽으로 넘기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서사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통제하는 데 성공한 거죠. 확실히 그 엔지니어라는 좀 믿을 만한 전문가가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하니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용어 선택도 정확했고 정보 출처도 신뢰가 받고요. 이게 바로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그 원인 규명이 좀 애매했거나 아니면 그 엔지니어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겠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은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방식의 신뢰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행동 자체가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랑 부딪혔을 때는 어떨까요? 아, 바로 그게 2번째 사례, NC소프트의 BJ 프로모션 논란입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시끄러웠죠. 소위 pay to win,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구조에서 인기 스트리머들한테 몰래 광고비 같은 거 지원해줬다는 게 드러나서. 네, 맞아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약속, 사회적 계약 같은 걸 깬 걸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NC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나요? NC는 처음에는 좀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긍정의도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지원금이 불공정한 특혜가 아니라 사실은 콘텐츠 만드는 거 지원해주고 게임 홍보도 하려는 그런 마케팅 비용이었다. 광고비 성격이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좋은 의도였다. 마케팅 활동의 일원이었다. 네, 근데 이게 유저들한테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NC가 내세운 그 마케팅이라는 명분 자체가 유저들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정성이라는 가치랑 그냥 정면으로 충돌해버렸거든요. 아, 법적으로는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다고는 들었는데 결국 유저들 신뢰는 다 잃고 브랜드 이미지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네요. 그렇죠. 이 사례가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기업이 아무리 우리는 좋은 뜻이었어요 라고 말해도 그게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랑 어긋나면 설득력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의도보다는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고객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훨씬 중요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 사례는 뭔가요? 마지막은 스타벅스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나왔던 사건이요. 아, 맞아요. 그 캐리백 받으려고 막 줄 서고 그랬는데 포르말데히드 검출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증정품 풀질 문제인가 싶었는데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이게 공중보건, 안전 문제로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되게 신명하게 받아들여졌죠. 스타벅스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책임 조절을 시도했나요? 네,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시도를 했어요. 이게 가왕 종류라서 뭐 딱히 법적 기준 같은 게 없다. 아니면 인체에 뭐 엄청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려 해소를 해보려고 했죠. 아, 근데 그게 통했을 리가 없잖아요. 건강 문제인데. 완전 실패했죠. 오히려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전 문제 앞에서 책임을 좀 줄여보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엄청난 반발을 산 거죠. 진짜 최악의 대응이었네요. 네, 결국 스타벅스는 뭐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전면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전량 리콜하고 보상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완전한 책임 통감 자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진짜 명확한 메시지를 주네요. 건강이나 안전처럼 민감한 문제에서는 어설프게 책임 조절 같은 거 시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바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유일한 답이다. 정확합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기업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어떤 레드라인, 경고등 같은 거죠.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네, 오늘 세 가지 사례를 보니까 책임 조절 전략의 명암이 확실히 보이네요. 테슬라처럼 어떤 인식의 문제나 기술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잘 쓰면요. NC소프트처럼 고객의 핵심 가치랑 딱 부딪히거나 스타벅스처럼 건강이나 안전 문제랑 직결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식이나 기술 문제인가 아니면 가치나 윤리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면 건강이나 안전 문제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죠. 그렇군요. 진단이 먼저다. 네. 그리고 책임 조절 전략은 설득력 있는 근거로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게 가능할 때 그러니까 주로 인식이나 기술 문제일 때만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테슬라처럼요. 그리고 만약 좋은 의도였다, 이런 긍정 의도 전략을 쓰려면 그게 고객 가치랑 충돌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NC소프트 사례가 딱 그 교훈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건강 안전 문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냥 책임 통감,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스타벅스가 보여준 경고죠. 네, 알겠습니다. 책임 조절이라는 게 단순한 변명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전체적인 이야기, 즉 서사를 관리하려는 되게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일종의 내러티브 싸움이죠.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기업들이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인식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특히 막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당신의 눈에는 기업이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프레임 전환 시도가 언제쯤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이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좀 기만적인 언론 플레이로 느껴지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